팔척귀신. 우리나라에서는 팔척귀신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블로거나 유튜버가 다뤘지만 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팔척귀신은 일본에서는 팔척님, 하시샤쿠 사마라고 불리는데요. 우리에겐 팔척귀신이 입에 딱 붙으니까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팔척귀신은 2008년 8월 26일 투채널의 오컬트 게시판 중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볼까, 샤렌이 나라나이 호도 고아이 하나시오 아츠메테 미나이 196에 투고되었던 괴담에 등장하는 신장 8척, 즉 240cm 정도 된다는 수수께끼 여자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오컬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 전설적인 괴담이고, 무엇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나라까지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이번에는 그 팔척귀신이라는 존재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모은 목격담, 어느 예능인에게서도 뜻밖의 목격담이 있었으니 그 이야기들과 함께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까지 전해드리죠. 우선은 투채널에 투고되었던 팔척귀신의 에피소드를 너무도 유명하긴 해도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분량이 꽤 기네요. 아버지의 본가는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남짓한 곳에 있습니다. 농가인데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좋아 고등학생이 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자주 홀로 놀러 다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왔다며 기쁘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갔던 게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기 직전이라 벌써 10년 이상이나 가지 않게 됐네요. 결국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간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봄방학에 막 들어갔을 때였을까요? 날씨가 좋아서 할아버지 집에 오토바이로 갔습니다. 아직은 추웠어도 넓은 툇마루는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죠. 그랬는데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것도 포인지 뭐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뭐지? 하고 있었더니 마당 울타리 위로 모자가 보였습니다. 울타리 위에 놓여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더니 울타리가 끊어지는 데까지 왔는데 한 명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 정도는 되거든요. 그 울타리에서 머리를 내밀 수 있다면 얼마나 키가 큰 여자일까요? 그래서 놀라고 있었더니 여자는 다시 움직여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자도 같이 사라졌죠. 그리고 어느새인가 하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원래부터 키가 큰 여자가 엄청 밑창이 높은 부츠를 신고 있었나, 아니면 깔창이 높은 신발을 신은 키가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까의 일을 말했습니다. 아까 키가 큰 여자를 봤어. 남자가 여장한 건가? 하지만 두 분은 에? 하며 별로 놀라지도 않았지만요.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 모자를 쓰고서는 포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두 분의 움직임이 멈췄던 겁니다. 아니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언제 봤어?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얼마나 컸냐? 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질문을 퍼부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압에 눌리면서도 거기에 대답했더니 갑자기 입을 다물고 복도에 있는 전화기까지 가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할아버지는 전화를 마쳤는지 돌아와서는 오늘은 자고 가라. 아니, 오늘은 돌아갈 수 없게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인가? 필사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나타난 건데. 그리고 여보, 뒤 좀 부탁할게. 나는 A씨를 데리러 갔다 올 거요. 라는 말을 남기고 경트럭으로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팔적 귀신한테 홀려버린 것 같다.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띄엄띄엄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 주변에는 팔척귀신이라는 성가신 게 있다. 팔척귀신은 커다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데 이름대로 팔척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라는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하게 웃는다. 사람에 따라 그게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로도 보이고 예복을 입은 노파로도 보이고 농사할 때 입는 작업복의 중년 여성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보이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여자로서 이상하게 키가 큰 것과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섬뜩한 웃음소리는 공통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붙어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은 시의 일부이지만 옛날에는 땡땡마을, 지금 말하는 다이지, 즉 말단 행정구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그게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도록 지장상을 세워 봉인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척귀신에게 홀리면 며칠 내로 죽임을 당해버린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척귀신의 피해가 나왔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장보살에 의해 봉인되었다는 것은 팔척귀신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길이라는 게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안정되어 있어서 그 길의 마을 경계에다 지장보살을 모셨다는 거죠. 팔척귀신의 이동을 막기 위해 그것은 동서남북의 경계에 전부 4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주변 마을과 어떤 협정이 있었다는데요. 예를 들면 물을 먼저 쓸 수 있다든가요. 팔척귀신의 피해는 몇 년이나 10몇 년에 한 번 정도이니 옛날 사람들은 대충 유리한 협정을 맺는다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할아버지가 한 명의 노파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일이 됐구나. 지금은 이걸 가지고 있거라. A씨라는 노파는 그러더니 부적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나와 함께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계속 따라왔으며 화장실 문을 완전히는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처음으로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참 뒤 2층으로 불려가서 어느 방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창문이 전부 신문지로 막혀 있는 데다 그 위에 부적이 있었고 방 내 귀퉁이에는 소금을 쌓아 올린 모리지옥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상자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어떤 불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상자 같은 건 제단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아이들 화장실 연습으로 사용되는 속칭 요강이 2개나 있었습니다. 거기다 오줌을 싸라는 건가? 곧 해가 진다. 잘 들어.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나가서는 안 돼.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를 일도 없고 너한테 말을 걸 일도 없어. 절대로 말이다. 알겠지? 내일 아침 7시가 될 때까지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알아들었지? 다시 한번 말하마.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하지만 7시가 되면 네가 나오거라. 집에는 연락해 둘 테니까. 하더니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진지한 얼굴로 말해왔기 때문에 잠자코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킨 일은 꼭 지켜야 한다. 부적도 몸에서 떼면 안 돼. 무슨 일이 생기면 불상 앞에서 빌어라. 라며 A씨도 말해주었습니다. TV는 봐도 좋다는 말을 들어서 일단 켰지만 보고 있어도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방에 갇혔을 때 할머니가 준 주먹밥이나 과자도 전혀 먹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놔둔 채 이불 속에 들어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어느새 잠이 든 모양으로 눈이 떠졌을 때는 먼지는 잊었는데 심야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은 아직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시간을 깼구나 생각하고 있었더니 창문을 콩콩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돌 같은 걸 던져서 내는 소리가 아니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봅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누군가가 정말로 두드리고 있는지는 판단을 할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탓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2층이었으니까요. 안정을 취하려고 차를 한 모금 했는데 역시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억지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럴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괜찮냐? 무서우면 무리 안 해도 괜찮다. 나도 모르게 눈에 다가갔습니다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러냐? 이리 와도 괜찮다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똑같았는데 그것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득 구석에 소금을 봤더니 그것들은 위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에 불상 앞으로가 앉아 부적을 꽉 쥐고 살려주세요. 하며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소리가 들려오고 창문이 통통 통통 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올 만큼 키가 크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밑에서 손을 뻗어 창문을 두드리는 광경이 떠올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불상에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터무니없이 긴 하룻밤으로 느꼈지만 그런데도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그대로 켜둔 채인 TV가 어느새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구석에 표시된 시간은 분명 7시 13분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모르는 사이 그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잠이 들어버린 건지 기절해버린 건지 내 귀퉁이의 소금은 이미 까맣게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내 시계를 봤더니 거의 같은 시간이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할머니와 A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며 눈물을 흘렸죠.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아버지도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에서 얼굴을 내밀고는 빨리 차에 타라! 라고 재촉했고 마당에 나가봤더니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건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몇 명인가의 남자들이 있었죠. 승합차는 9인승으로 중간 자리 한가운데에 앉혀지고 조수석에 A씨가 앉고 마당에 있던 남자들 모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전부 9명이 타서 내 8방향을 모두 둘러싼 형태였어요. 엄청난 일이 됐어. 걱정될지도 모르겠다만 지금부터는 눈을 감고 밑을 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너에게는 보이게 될 테니까 말이다. 됐다고 할 때까지 참고 눈을 뜨면 안 된다.
오른쪽 옆에 앉은 50살 정도의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경트럭이 선두로, 다음이 내가 탄 승합차,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운전하는 승용차, 이런 형태로 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은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20km도 안 되는 속도였을 겁니다. 이윽고 A씨가 여기가 고비야. 라고 중얼대더니 어떤 연불 같은 걸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A씨에게서 받은 부적을 꽉 쥐고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아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만 왠지 실눈을 뜨고 밖을 살짝 보고 말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원피스. 그게 차와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긴 다리로 쫓아오고 있는 걸까? 머리는 창문 밖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는지 머리를 숙이는 신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지 마라! 하며 아저씨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황급히 눈을 질끈 감고 더욱 강하게 부적을 움켜쥐었습니다. 동, 동, 동.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타있던 사람들도 짧게 에? 이나 으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았죠. A씨의 연불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윽고 목소리와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쳤다 싶었을 때 A씨가 잘 빠져나왔어. 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않고 내 주변을 둘러쌌던 남자들도 다행이야!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차는 길이 넓은 곳에 멈추고 나는 아버지의 차로 갈아탔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남자들에게 고개를 조아릴 때 A씨가 부적을 한번 보거라. 라며 다가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직 쥐고 있던 부적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어딘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A씨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적 귀신은 절대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해줬습니다. A씨는 이젠 괜찮을 거라 본다만 만약을 위해 한동안은 이걸 가지고 있거라. 하며 새 부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와 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는 나중에 할아버지와 이웃분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팔적 귀신을 알고 있던 모양으로 어릴 적 친구 하나가 홀려 목숨을 잃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홀린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였죠. 승합차에 탔던 남자분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일족에 관계된 사람들로 굉장히 먼 친척들임에도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달리던 할아버지, 뒤에서 쫓아오던 아버지도 당연히 피가 섞여 있겠죠. 조금이라도 팔적 귀신의 눈을 속이려고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형제인 큰아버지는 하룻밤 만에는 그곳에 올 수가 없어서 혈연은 멀어도 바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7명의 남자분들이 바로 모일 수도 없어서, 그리고 밤보다는 낮 쪽이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룻밤을 방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도중에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신할 각오였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설명을 받고 더 이상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할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그날 밤 나한테 말을 걸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셨죠. 역시나 팔적 귀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새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팔적 귀신의 피해는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사람, 그것도 어린이가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애나 청소년이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가족의 목소리로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결국 문을 열게 되고 말겠죠.
그리고 10년이 흐르고 그 일도 거의 잊혀져갈 무렵 너무도 무서운 후일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팔적 귀신을 봉인하고 있던 지장상이 누군가에 의해 부서졌다. 그것도 너희 집으로 통하는 길에 있는 것만 말이다. 라며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당연히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병상에 눕게 되면서부터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신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도 너무나 걱정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면요. 재미있네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가슴 졸이며 새로이 번역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팔적 귀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팔적 귀신에 관한 게시물이나 연구 사이트는 실제로도 많고 그 모든 곳에서 팔적 귀신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땅은 도호쿠 지방은 아닌가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 있는 팔적은 단순히 길이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설로는 팔적은 지명에서 유래한 게 아닐까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팔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은 긴키 지방의 와카야마산에 있는 야타카노, 그리고 도호쿠 지방의 아오모리 현에 있는 하시아쿠도라는 지역분이었습니다. 도호쿠 지방은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야사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자로는 팔적이라고 읽죠. 그리고 팔적 귀신 같은 것의 목격담이 정말로 많은 곳도 도호쿠 지방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팔적 귀신의 발상지는 도호쿠 지방이라는 설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팔적 귀신이 목격되기 전인 2012년에 투채널의 오컬트 게시판에서 선구적이 되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남성 3인조가 드라이브하던 중 차도에 너구리가 뛰어드는 바람에 급히 핸들을 꺾었을 때 지장고사를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산길 앞쪽에서 여성이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여성의 신장은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컸고 심지어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있었고 남성들 옆을 지나가면서 고마워요 하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방이란 아마 후쿠시마 현이 아닐까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팔적 귀신은 몇몇 지장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봉인이 풀려버린 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홋카이도에서의 목격담입니다. 목격자는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서 팔적 귀신으로 보이는 걸 만났다고 합니다. 높이 약 2m 정도의 울타리 너머에서 걷고 있는 여성의 머리가 보였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호호호호 나 포포포포 하며 중얼대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는 팔적 귀신이 아닌가 하고 소동이 일어났었죠. 이바라키현에서의 목격담입니다. 팔적 귀신은 실은 관동 지방에서의 목격 정보도 많고 2013년경에는 이바라키현에서도 팔적 귀신으로 보이는 목격 정보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피부는 투명한 듯 하얗고 의미불명의 말을 중얼거리는 이상하게 키가 큰 여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팔적 귀신이 맞는지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특징이 비슷하여 팔적 귀신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팔적 귀신과 특징이 비슷한 여자의 목격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에피소드에서는 팔적 귀신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입니다만 그 외에도 하얀 기모노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과 다름없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든가 목격한 사람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목격담에서 공통적인 것은 하얀 옷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리양 레트리버라는 예능인의 에피소드에 팔적 귀신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무려 예능인 중 팔적 귀신과 비슷한
의문의 여성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리양 레트리버라는 여자 예능인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조금 영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그녀가 마주친 공포 체험 중에서 팔적 귀신이 아닐까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란, 그날 밤 예능인들끼리 꽃 구경을 가자며 오사카의 남바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꽃놀이용 안주를 사러 가던 도중 꽃놀이를 할 예정인 공원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야의 공원 안에 한 여성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은 미끄럼틀 뒤편에 서서 이상하게도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인지 말인지 알 수 없는 의미불명의 목소리를 마구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도 섬뜩해서 그대로 무시하고 마트에서 쇼핑을 끝마친 뒤 아까의 공원으로 조심조심 돌아가서 봤더니 그 여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양 씨가 그 일을 동료 예능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런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봤다는 여성의 특징은 검은 긴 머리와 옷은 흰 치마였다는 것으로 팔적 귀신의 것과 매우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말고 다른 동료들이 아무도 그 여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진 그녀가 키가 큰 남성 예능인과 미끄럼틀 옆에까지 가서 봤더니 신장이 180이 넘는 그 남성보다도 미끄럼틀이 더 높았고 설령 미끄럼틀 뒤에 여자가 있었다고 해도 보일 리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녀가 봤던 여성은 미끄럼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부터 위쪽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니 2m를 넘는 여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리양 레트리버 씨가 체험했던 무서운 에피소드로 인터넷상에서는 팔적 귀신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많은 팔적 귀신을 본 이상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니 대처법을 알아야겠습니다. 팔적 귀신에 관한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팔적 귀신은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간단한 대처법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1.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2. 따라왔더라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린다. 혹은 방 내귀퉁이에 소금을 쌓는다. 요 두 가지랍니다. 간단해 보입니다만 오히려 대처법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되죠. 방에 소금을 쌓아두는 경우의 주의점으로서는 원래 그 방에 나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두게 되어버려서 우선은 방을 정화하고 해야 합니다. 방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다른 이야기,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집에 귀신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6선, 여기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분량이 너무 길어서요. 심령, 공포,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런 적 없으셨나요? 공포 영화를 보거나 괴담을 듣게 된 날 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욕실에서 눈을 감고 머리를 감다가 문득 다리 사이로 누군가의 발이 보일 것 같다거나 누가 샴푸를 해주는 것 같다거나 말이죠. 그리고 밤에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는 게 두렵거나요. 눈이 마주치면 미친다, 나, 홀린다고 알려진 팔적 귀신. 여러분도 만약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든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